정말 이럴 거냐?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By the way, it doesn't really feel like we're being impeached.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성탄절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마냥 넘는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격할지 국제사회는 숨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2년 전 이 화염과 분노의 시절을 환기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2017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지시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소식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신 대표님. 네.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그 무게감, 직책 때문에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이 발언 좀 가볍게 들리진 않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미연합군 이긴다고 누구나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긴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군력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공군력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태평양 공군사령관이고요. 그 태평양 공군, 물론 이 한반도에서는 7공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지만 그 7공군 사령관이 상관입니다. 그 7공군,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부사령관인 7공군 사령관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그 7공군 사령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다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5공군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해서 한반도로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B-52나 B-22 랩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금 갖고 있는 건데 특히 주목할 게 B-52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현재 괌에 B-52가 6대가 있습니다. 그 6대 B-52를 가지고 뭐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뭐 B-52 가지고 북한에 대한 시위 기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B-52뿐만 아니고 이 태평양 연안에 저 태평양 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는 뭐 일본에는 F-15, 우리 한국에는 F-16의 중심이 되어 있는 전투기들,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의 F-22 이런 많은 전투기 세력, 폭격기 세력들이 바로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가 2017년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했고 그거 지금 난 다시 펼쳐보고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인가 들여다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 예산말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가장 핵심 네. 괌에 있는 이 B-52 전략 폭격기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기는 충분하다. 2년 전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B-52 한 대에 일단 뭐 그 20발의 당시 2017년 같으면 20발의 순항미사일이 들어갔고 지금은 순항미사일 다 퇴역했으니까 제즘 ER이라고 하는 또 그 스텔스 순항미사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 미사일이 1000km 밖에서 날아가니까 이건 뭐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6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미국이 마음먹고 북한을 정밀 폭격한다면 저 B-52 6대만 가지고도 120발의 정밀 유도 미사일 날릴 수가 있습니다. 1000km 밖에서. 자, 이렇게 군사 옵션들을 2년 전과 동일시하면서 뭔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7년은 김정은 위원장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훈련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지하를 관통하는 이 벙커 버스터 훈련처럼 말입니다. 신 대표님, 당시에도 이 영상을 공개한 게 이례적이었는데 이 벙커 버스터 폭탄이 B-2 스텔스 폭격기에 2발이 탑재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GBU-57이라고 하는 벙커 버스터인데 저거 무게가 2톤이 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것을 2017년도에 공개를 했는데
저때 뭐 누가 봐도 이거 김정은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GBU-57 같은 경우에는 강화 콘크리트, 그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지층 같으면 2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의 벙커가 지하 200m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타격 가능한 그 200m 깊이가 전부 콘크리트가 아니라면 뚫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그걸 B2에는 2발 그리고 그런 것들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대씩 3대씩 괌에다가 전진 배치시켰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김정은이 간담이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 지금 B-52 괌에 있는 B-52 전략 폭격기 말고도 네. F-22 랩터 이것 자체도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압박이 상당하겠는데. 이 F-22 같은 경우에 이제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본거지가 있는데 이 F-22를 주기적으로 지금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어요. 뭐 2017년에도 당연히 그랬고 그런데 이 F-22 같은 경우는 뭐 기동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너무나 스텔스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평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여기에 8발의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70km 밖에서 8개의 표적을 향해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을 향해서는 또 110km 밖에서 8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뭐 한 개 편대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뭐 수십 개 표적을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만약에 100개라면 이거 한 10대가 들어가면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 주제로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북한이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봤던 뭐 B-52나 F-22 레터 이런 최첨단 공군 전력들 가용할 것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반도에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여금 미국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인 것 같은데. 미국은 다영역 전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24시간 내에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비해놨어요. 그래서 육군력에서부터 이 공군력은 말할 것도 없고 육군력까지도 전부 24시간 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뭐 공군력 같은 경우 스스로 날아가면서 공중급유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미 본토에 있는 전력뿐만 아니고 뭐 알래스카 미 본토 또는 미 동부에 있는 전력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바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이 6척이나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당장 한 달 내로 한반도로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김정은이 판단 잘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 뭐 북한으로서도 뭐 우리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군사 옵션뿐 아니라 더 강력한 경제 제재도 조만간 써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t doesn't end well for them if they do. We have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Kim Jong-un said that he is going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f he does not do that, then we'll take that into account, and we've got plenty of tools in the toolkit. 글쎄요, 좀 미국이 많이 단호해진 것 같은데 김정은 실장님 경제 제재 카드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경제 제재는 과거 BDA에 대해서 경제 제재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과거 BDA에 대해서 제재를 했을 때 북한 관리들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아 또는 또 피가 타들어간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시에 북한 외교관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북한 내부에서 달러를 그 가방에 넣고 직접 들고 가서 이제 월급을 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예. 그러다가 그 달러 가방을 또 이렇게 도난당해가지고 월급도 주지 못한 상태가 벌어졌는데 미국이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 제재를 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외 거래가 거의 막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가 얼어붙는 느낌, 북한으로서도 치명타가 될 텐데 좀 다른 측면을 볼게요, 김정은 실장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3번 정도 만났잖아요. 이렇게 유화 모드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실패하는 걸 인정하는 꼴 아닌지 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제재를 새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요새 내기하는 언수를 보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을 안 지켜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벌써 파탄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할 거고 미국의 그 제재 조치는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예. 오히려 북한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그 도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할 말이 없죠. 그때 가서는.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워싱턴 분위기는 그렇게 앞으로 크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 면에서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한 이후에는 아마도 미국의 여론이 뭉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해도 아마도 민주당도 공화당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일단 그런 비판은 좀 잦아들 수 있고요. 자, 미국이 이렇게 저희가 쭉 짚어본 것처럼 모든 군사 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에도 북한은 노동신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ICBM 발사 동향을 이렇게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신 대표님, 뭐 괜한 영상, 괜한 보도 같진 않고 그러면 결국 북한이 성탄절 직전이나 직후에 도발할 수 있는 게 ICBM이나 위성이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만을 보면 자기네들도 위성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동창리라는 곳이 원래 위성 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성 발사를 했을 때의 북한의 이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물론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체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성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정도 또는 방관 정도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대놓고 탄도미사일 화성 15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발사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또 정말로 북한이 정말로 위성을 통신위성을 개발했다면 쏘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진짜로 지구 반대편으로 날려보내려고 하면 중간에 중계해주는 위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위성을 쏘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단계를 미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동창리도 지금 뭐 움직이는 것도 포착되고 이례적으로 북한이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암시하는 듯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을 향하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저러한 정도를 다 선전을 해놓고 만약에 또 노동당 전원위원회까지 지금 예고한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이른바 꼬리를 만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은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만큼 자신 스스로 지금 달려갔다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ICBM이든 모든 발사를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ll see.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is, we'll take care of it. 핵보유국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북한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용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잠시 뒤에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를 짚어보긴 할 텐데 이렇게 탄핵 국면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치 상황도 좀 불안정해지잖아요. 김정은 실장님. 이렇게 되면 뭔가 더 새롭고 파격적인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외교적인 업적이 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사실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란 문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오로지 하나 북한이 뭐 핵실험도 안 하고 ICBM 발사 안 해서 이렇게 미국 국민이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선전을 해왔는데 이것마저도 깨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화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선에서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강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그런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반도가 아마도 이 군사적인 긴장이 더 좀 심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씨 좀 더 정리하자면 뭐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지금 탄핵 국면이랑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위협이 될 만한 미국의 맞대응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그 문제를 지금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대화가 다 파탄난다면은 군사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룩하려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대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표는 일정에도 없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회동 거절을 당한 이후에 기회의 땅 베이징으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et me be absolutely clear.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deadline. Therefore,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불과 2, 3일 전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일정에도 없던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한 이유가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북한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아마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희망사항일 겁니다. 저때라도 최선희가 나타나서 비건과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북한 비핵화 회담이 다시 지속됐으면 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렇게 뭐랄까 한반도의 평화 조성됐다는 그런 얘기가 맞기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희망상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선희가 나타나려면 판문점에 나타났지 뭐 하려고 중국까지 가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하는데 최선희가 직접 얘기를 했죠. 몇 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회담 탁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 본인이 했었고, 그건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고 당의 지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담 탁에서 비핵화 문제가 내려왔다. 그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수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바꿔서 계속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담 더 이상 하기 싫다. 회담하고 싶으면은 우리 제재를 100% 다 그냥 해제해달라. 그 얘기를 하려면 나오고 안 그러면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건이 최선희 간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좀만 더 정리해보면, 종합해보면 천하의 비건이 지금 중국으로 가서 북한을 좀 다시 우회적으로 만나려고 하더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의 도발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막을 방법 하나 있습니다. 비건이 중국에서 이 말을 해야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만나줄 겁니다. 새 계산법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정도의, 정치적인 문제는 미국이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수교까지도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바로 제재 문제인데 제재를 해제해주면 북한 비핵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줄 북한의 선물이 뭘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외교안보 소식이었고요.